안녕하세요. 디지털 반도체 설계 실무 제2강 APB 프로토콜의 구조와 설계 실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 RTL 디자이너를 위한 필수 버스 프로토콜 가이드로 약 1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암바 생태계에서 APB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바는 암사에서 정의한 SoC 내부의 IP 규격입니다. 시스템 성능이나 대역폭 요구 사항에 따라 버스의 계층이 나뉘는데 아주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메인 메모리나 CPU, GPU 등은 고속 버스인 AXI를 통해 연결됩니다. 반면 오늘 다룰 APB는 UART, General Purpose Output Input, Input Output, 타이머와 같은 제어용 제어변 장치를 연결하는 저속 버스입니다. 즉 거대한 암바 생태계의 가장 말단에서 저전력, 저면적을 요구하는 제어 레지스터 접근을 담당하는 것이 APB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장치 중에서 굳이 왜 APB를 사용을 할까요? 이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단순성입니다. APB 같은 경우에는 Non-Pipeline 프로토콜 설계로 설계가 매우 간단하며 컨트롤 레지스터 접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전력입니다. 트랜지션, 신호 전환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주변 장치들의 전력 소모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함인데요. 모든 신호가 P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 동기되어 있어 타이밍 클로저가 용이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APB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APB의 핵심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버스 클럭인 P 클럭과 액티브 로우 리셋 신호인 P 리셋 N이 있습니다. 마스터가 주도하는 신호로는 바이트 단위 접근이 가능한 32비트 주소 버스인 P 어드레스인 PADDR과 각 슬레이브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P셀, 그 다음에 접근 단계임을 알리는 P-enable, 그리고 읽기, 쓰기 동작을 구분하는 P-write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양 방향으로 최대 32비트 크기의 PW 데이터와 PR 데이터 버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APB 3.0 버전부터는 슬레이브가 트랜잭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P-ready와 그 다음에 전송 및 신호 실패 여부를 알리는 P-slave 에러 신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제 APB 동작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B는 이제 FSM 기반으로 보통 동작을 하게 되고요. FSM은 아시다시피 유한 상태 머신이고, 보시면은 총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이제 상태로 구분을 해놨고요. 아이들과 셋업, 액세스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서는 P셀 신호가 0으로 유지됩니다. 트랜잭션이 시작되면 셋업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때 P셀이 1이 되고 P-enable은 0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한 가지 규칙은 셋업 상태에서는 반드시 한 번의 클럭 사이클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즉각적으로 다음 상태로 전이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엑사스 상태에서는 이제 P-enable이 1로 올라갑니다. 이 단계에서 마스터는 슬레이브의 P-ready 신호를 이제 샘플링하여 동작을 완료할지 연장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글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서 좀 더 이제 웨이브폼, 컨셉추얼한 웨이브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T1에서 아이들 상태라고 했다가 이제 셋업 상태인 T2로 이동할 때 보시면은 P셀이 하이로 전이하며 이제 셋업에 대한 이제 상태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소인 PADDR과 P-write 등의 제어 신호가 안정화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페이스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해당 액세스에서는 P-enable이 하이가 되며 실제 데이터 전이 트랜잭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브의 P-ready가 하이라고 한다면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라이트 되고 다시 아이들인 T4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제 P-ready인데요. 만약 슬레이브가 처리 속도가 느린 주변 장치여서 마스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슬레이브는 P 레디 신호를 로우로 유지하여 트랜잭션을 연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계 포인트는 액세스 단계에서 P 레디가 로우인 동안에는 P 어드레스, P 셀, P 이네이블 등 모든 제어 신호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디가 이런 레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레디 밸리드 프로토콜에 대해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APB의 트랜잭션 중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효하지 않은 주소에 접근하거나 리드 온리 레지스터에 라이트를 시도하거나 슬레이브 내부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에러 처리 신호인 P 슬레이브 에러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P 슬레이브 에러 신호는 트랜잭션의 마지막 사이클, 즉 P 레디가 하이인 시점에만 유효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PB 4.0의 고급 기능인 이제 P 프로텍트와 P 스트로브가 있는데요. 그냥 이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 최신 모바일 및 서버용 SoC 설계에서는 한층 발전된 규격인 APB4를 이용하고요. APB4에서는 프로텍트 신호가 이제 따로 이제 추가가 되어서 이거 이제 권한 영역인지 보안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바이트 스트로브인 P 스트로브를 이제 추가가 되었고, APB 4.0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트 액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이트 액세스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 강의로서 이제 알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구조상 마스터는 단 하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시스템 인터커넥터 같은 마스터는 하나지만 여러 가지의 슬레이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UART,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GPIO, 제너럴 퍼포스 IO, 그 타이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향후 강의에서 타겟을 할 MPU 같은 다양한 이제 페리페럴들, 주변 기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냐, 바로 디코딩을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마스터는 단 하나지만 어드레스 디코딩을 통해 여러 슬레이브를 독립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소가 4000번지라고 한다면 UART를 위한 P셀 1이 활성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P셀 2, SPI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4010번지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RTL 코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P-enable의 검증, 첫 번째로 이걸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P-enable은 오직 액세스 단계에서만 하이여야 하며 셋업 단계에서는 반드시 로우여야 합니다. 다음 PR 데이터의 타이밍인데요. 슬레이브 설계 시 P-enable과 P-ready가 모두 하이인 사이클의 엣지 직전까지 반드시 읽기 데이터를 PR 데이터에 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인데요. 액세스에서 트랜잭션이 끝나고 아이들로 돌아갈 때 P셀과 P-enable이 동시에 로우로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리치 프리인데요. 모든 제어 신호는 동기식 순차효로, 즉 이제 시퀀셜 로직을 기반으로 설계하여 글리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버스에 대한 이제 약속이므로 해당 네 가지에 대한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저희는 저전력 주변 장치 버스인 APB의 핵심 역할부터 동작 상태, 아이들 셋업, 그 다음에 액세스 이런 동작 상태를 봤고요. P-ready를 활용한 트랜잭션 연장과 P-slave 에러를 통한 에러 핸들링, 그리고 RTL 설계의 주의사항까지 완벽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